블렌웨그 워드프레스 세계를 창조하다. 본래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전문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영역이었다. 기업 PR을 위해서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든 단순하게 만들어도 기획에서 개발까지 몇 달의 기간과 큰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서버 컴퓨터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같은 몇몇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다. 만들어 놓고도 다양한 브라우저와 그 버전들에 맞는지 마음 졸이면서 운영해야 했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전성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별무리처럼 많은 블로그들이 생성되고 파워 블로거들이 출연하였다. 하지만 브랜드 PR을 고민하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에게는 답이 없었다. 포털 사이트들은 블로그 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만 디자인되고 정해진 기능들만 구현할 수 있었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디자인되고 원하는 기능을 마음껏 구현하면서도 블로그처럼 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도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의 집을 원했다. 이런 사용자들의 니즈에 알맞게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놈이 나타났다. 블로그보다는 어느 정도 어렵지만 공부하고 물어가면서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무료이다. 온 세계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수십만 개에 이르는 플러그인과 디자인 템플릿들을 개발하여 무료로 공유한다. 자신이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다양하게 등장하는 브라우저와 소셜 미디어들과도 최적의 궁합을 보여준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천만 개의 웹사이트들 중에 26.4%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상태이며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의 개수가 6천만 개를 넘어섰다. 대체 어디에서 이런 놈이 나타난 것일까? 이 대형 사고는 매트 뮬렌웨그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자본주의의 판도라 상자,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열리다. 무료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에게 무료로 제품을 주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다.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다. 이처럼 매력적인 제안이 있을까? 인터넷 세상은 공짜 상품 빅뱅을 가져왔다. 네이버나 다음은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등장한다.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 모델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일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무엇이 자본과 상품의 전성시대에 이런 돌연변이 비즈니스를 낳았을까?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리는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대량 소비를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다. TV, 라디오, 신문 같은 매스미디어 광고와 소비 중심의 생활 문화는 이 원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혁명은 전혀 다른 원리를 만들어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개방적 플랫폼들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플랫폼과 기술 변화는 작은 규모의 시장과 수요에 대한 소량 판매와 주문 후 생산 체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롱테일 법칙을 일반화시켜 주었다. 무료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과 롱테일 법칙과 깊이 연관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무료의 혜택을 지원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무료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세상 어디에나 있다. 페이스북은 다양한 기능과 연결망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무료로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많을수록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게 만든다. 여기서 잠깐 인터넷 브라우저와 함께 탄생한 블로그에 대해 알아볼까요? 1963년에 인터넷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93년에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요즘 형태와 같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후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1994년에 블로그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스완모어 칼리지의 대학생이던 저스틴 홀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형식의 저스틴 홀의 웹사이트는 역사상 첫 블로그로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일간지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섹스 경험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컴퓨터 통신에도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오던 문화는 널리 확산된 상태였지만 기업들조차도 웹브라우저를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된 인터넷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블로그가 처음 등장하였고 사람들은 크게 열광하였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콘텐츠를 공짜로 공유하게 만들다. 뮬렌웨그는 디지털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짜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쓸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워드프레스를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블로그 프로그램으로 처음 개발하였다. 1996년에 처음 탄생되었을 때 블로그는 사용자가 일기처럼 글을 올려서 공유하는 기능 중심이었다. 웹사이트와 다른 점은 블로그 이웃, 구독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창기 블로그는 텍스트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블로그는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를 중심으로 자신이 만들거나 다른 이들이 만든 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개인적인 내용의 글에서부터 마니아적인 전문성을 지닌 콘텐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문 등 매우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소셜 미디어이다. 블로그를 한마디로 콘텐츠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셈이다.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를 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뮬렌웨그는 워드프레스를 블로그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콘텐츠를 통해 공짜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오픈소스로 공유되는 홈페이지 개발 도구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한 번쯤 느끼게 된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러저런 설정만 하면 원하는 홈페이지가 뚝딱뚝딱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블로그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블로그 도구가 한계를 정한 테두리 밖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전혀 확장할 수 없다. 뮬렌웨그가 개발한 워드프레스는 누구나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화장실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했다고 이야기한다. 워드프레스의 핵심 기능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CMS이다. CMS를 통해 사용자들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매우 단순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관리자 기능이나 쇼핑몰 서비스, 소셜 미디어 관련 기능 등도 구현할 수 있다. 개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공유한 플러그인이나
테마도 적용할 수도 있다. 웹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매킨토시나 윈도우, 안드로이드 등 어떠한 운영체제에 상관없으며 다양한 종류의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가 작동한다.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상관없이 자동으로 반응형으로 홈페이지가 작동한다. 워드프레스는 오픈소스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소스도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하였을 때 변경된 내용과 소스를 공개한다는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규칙을 지키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개발자들과 그들의 커뮤니티들에 의해 24시간 관련 기능들이 개선되고 있다.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을 가져다 수정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은 새롭게 개선되고 발전된 기능들을 모두 공개하게 하여 산업 현장에서 적대적 경쟁을 벌이는 회사들조차 워드프레스라는 생태계에서 서로 공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개발된 어떠한 홈페이지 개발 프로그램도 워드프레스 생태계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테마와 플러그인은 뮬렌웨그가 소스를 공개하여 운영하는 데 대한 답례로서 또는 수정된 소스와 디자인 템플릿들을 무료로 공개하는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에 대한 답례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하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점이다.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무료 버전에 좀 더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준을 높여 유료 버전을 따로 판매하거나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워드프레스 관련 판매 플랫폼에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버전에도 필요한 경우 기능이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게 해주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평판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뮬렌웨그가 창조한 워드프레스 생태계이다. 여기서 잠깐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플러그인은 특정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그램들이지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애드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소셜 댓글, 소셜 공유, 프로필 기능, 동영상 지원, 언어 지원 등 그 종류만도 수천 가지에 이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플러그인 추가 기능을 선택한다면 오픈소스로 된 수많은 플러그인들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을 사회에 기부하다. 그는 1984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오픈소스 개발자이자 재즈 색스폰 음악가이다. 페이스북을 만든 주크버그와 동갑이다. 주크버그의 페이스북 창업 시기와 비슷하게 뮬렌웨그도 자신의 오토매틱을 창업했다. 그가 처음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2002년 6월에 워싱턴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웹 표준에 맞는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밝히면서부터이다. 휴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신입생 시절이다. 그해 5월에 동료인 마이크 이틀과 함께 만든 워드프레스의 첫 번째 버전이 세상에 공개된다. 다음 해인 2004년 3월에 글로벌 멀티미디어 그룹인 GMPR을 설립하였다. 2008년에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발머와 함께 뉴스위크지에서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최연소로 꼽힌 바 있다. 불과 24살의 일이다. 뮬렌웨그는 인터넷의 폐쇄성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열렬한 오픈소스 지지자이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리처드 스톨만이 세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운동 원칙에 맞게 워드프레스 재단을 만들어 워드프레스 라이선스를 오픈소스로서 사회에 기부했다. 독점보다 개방된 협업과 혁신의 상징인 오픈소스가 웹의 세계를 지배하여 웹이 더 큰 무료 생태계로서 성장하길 꿈꾸고 있는 것이다. 뮬레뇌그가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PL에 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뮬레뇌그는 커뮤니티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워드프레스 재단을 만들어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며 다른 개발자들과 토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는 개인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기업과 공공부문에게 워드프레스를 통한 개발 작업에서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워드프레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워드프레스의 사회 기부에 대해 자신이 프로그램 짜는 법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배워 워드프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것도 공짜로 인터넷 세계에 돌려주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원본 소스까지 공개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은 복제할 수 있지만 생태계는 복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워드프레스가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리처드 매슈 스톨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953년생인 리처드 매슈 스톨먼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심 인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실행,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고 누구도 그런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사용허가권 아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자는 GNU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만들었으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PL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또한 탁월한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서 편집기인 이맥스, GNU 컴파일러 모음, GDB 디버거 등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들 모두를 GNU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 도덕적, 정치적, 법적인 기초를 세우는데 본질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며 이는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에 대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개방적 혁신과 협업의 요람, 오토매틱. 뮬레뇌그 자신은 2006년에 오토매틱을 창업하여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인터넷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자인, 엔터프라이즈용 웹 기술인 워드프레스.com VIP, 이커머스 플랫폼, 플러그인 기술 등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워드프레스 내부에 대해 뮬레뇌그와 오토매틱 실무자처럼 잘 아는 실무자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워드프레스 재단과 오토매틱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결합되는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오토매틱 회사 가치는 2014년에 무려 1조 2천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다. 오토매틱의 직원은 워드프레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았다. 2016년 현재 450명이 넘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의 직원들이 45개국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까? 혹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아닐까? 오토매틱의 직원 대부분은 집에서 또는 집 주변의 카페에서 편한 시간에 일하면서 워드프레스 생태계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정해진 노동 시간이 따로 없고 휴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오토매틱은 원격 근무 문화를 기업 문화로 하고 있다. 1년까지는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 근무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근무 형태가 되었다. 오토매틱은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협업을 위해 P2라는 블로그 도구를 사용한다. 이메일은 외부인과 고객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메일로 소통하면 특정인에게만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실시간 영상 대화를 위해서는
슬랙을 이용하여 회의한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팀 회의가 열리는데 영상 채팅 프로그램 줌을 사용하여 20에서 4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한다.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뿐이며 모인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축제를 벌이는데 사용한다. 원격 근무에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워드프레스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행사인 워드캠프.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사회에 기부된 워드프레스와 커뮤니티적 운영 원칙을 지키는 워드프레스 재단의 활동에 맞게 전 세계 워드프레스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들은 커뮤니티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활동이 워드프레스 개발자, 디자이너, 사용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는 행사인 워드캠프이다. 워드캠프가 처음 열린 것은 2006년 9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이다. 50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 이후로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 이탈리아, 영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에서 최근까지 207개 도시에서 500회 이상 진행됐을 만큼 워드프레스 커뮤니티 모임은 매우 활발하다. 워드캠프에서는 몇 가지 규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통으로 한다. 티켓은 $5에서 $15에 판매되며 워드캠프가 열리는 장소는 사용료가 저렴한 곳으로 정하는 지침이 있다. 국내에서 워드캠프는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2014년까지 매년 열렸다. 또한 워드프레스 활용법과 기업이 워드프레스를 쓸 때 유용한 팁 등을 소개하는 워드프레스 미트업도 2011년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워드캠프 진행은 개별 나라의 워드프레스 모임이 운영자를 등록하여 개최하는 방식이다. 워드프레스 재단이 있는 미국에서 진행을 총괄하지 않는다. 하지만 워드프레스 재단에서 워드프레스에 대해 잘 아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하면 운영자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워드프레스 세계 창조의 혁신적 모델. 블로그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환경에 알맞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워드프레스. 상위 1천만 개 웹사이트의 23.1%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뮬레네그의 혁신성은 워드프레스로 만든 블로그와 홈페이지들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생태계와 모델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엔진은 워드프레스를 오픈소스로 공유하여 워드프레스 재단과 워드캠프를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은 쇼핑몰 커뮤니티, 콘텐츠 관리 플랫폼 등으로 워드프레스 템플릿을 개발하여 워드프레스 재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워드프레스 재단과 엔바토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료 버전의 워드프레스 템플릿을 판매하기도 한다. 개인 사용자들과 기업들은 워드프레스 재단과 플랫폼을 통해 수만 가지 이상의 템플릿을 통해 자신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최적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오픈소스라는 특성 덕분에 끊임없는 변화하는 인터넷과 디바이스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플러그인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디자인 템플릿들이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나 자신들의 포털 사이트 검색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포털 사이트가 기능과 템플릿을 개선하기 전에 개발자, 디자이너,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포털 사이트 중심의 폐쇄적 블로그 시스템과 커뮤니티와 플랫폼 중심의 개방적 시스템의 경쟁인 셈이다.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의 수십에서 수백 명의 개발자, 디자이너들과 오픈소스를 지지하는 수십만 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경쟁이다.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는 조회수를 늘려 광고를 유치하는 모델이라면 워드프레스는
전혀 새로운 생태계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한 것이다. 다음은 조선비즈와 있었던 뮬렌웨그의 인터뷰 내용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워드프레스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워드프레스를 재단으로 만든 것도 그래서다.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나는 워드프레스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른 것이다.